좀 시간대로 볼까요? 임종석 실장의 이 전 실장의 공천 배제 소식과 고민정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 소식이 알려진 뒤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당초 이재명 대표는 불참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은 됐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불공정 공천을 주장하는 비명계 의원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성토장이 됐습니다. 김인서씨 광역단거 2018년 10월 이전부터 아셨다는 법정 증언 나왔는데요. 네, 지금 대파 출석이 이어지고 있어 사법 리스크 부각된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겪으시니까 대표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대표님 말씀을 안 하시고 네, 이상입니다. 네, 원래 이재명 대표가요. 오늘 원래 의총에 못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장동 위례 백현동 이 병합 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출석을 했거든요, 오전에. 그래서 이 재판이 길어지면 못 오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중간이긴 하지만요. 지금 들어가시는 모습 봤는데 중간에 들어갔는데 박수 치는데 뭐 박수 치는 의원도 있고 안 치는 의원도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개 발언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어차피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발언이 의원들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걸 이재명 대표는 아마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나의 성토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참석하든 참석하지 않든 오늘 의원총회는 본인에 대한 성토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게 마지막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오늘만 넘기면 된다. 왜 그러냐면 임종석 전 실장 오늘 발표를 했잖아요. 공천 배제. 그리고 이제 그 뭐 앞으로 홍영표 의원 뭐 이런 사람들 줄줄이 이제 이어질 것이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거기서 지금 본인이 뭐 시스템 공천 다시 얘기한다고 해서 해봤자 의원총회만 공연이 길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일종의 저런 그 성토장으로 해서 한번 그 한 단계 좀 이렇게 톤 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굳이 여기서 대항을 함으로써 또는 본인의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판을 괜히 공연히 키워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한 곱이 넘기는 쪽으로 가고 내일은 또 다른 그 국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뭐 임종석 전 실장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탈당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건 또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민주당의 공천 작업은 계속되겠죠. 네. 아마 그런 쪽을 계획하고 의원총회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 의총 당시에도 참석을 안 해서 비명계가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왜 대표가 참석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참석을 해서 그런 비판은 받지 않고 오늘만 넘기면, 이 고비만 넘기면 내일부터는 다른 국면이 될 테니. 그러니까 오늘 비판은 그냥 받자는 거예요. 그냥 받자는 받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런 거군요. 의총을 마치고 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간에 이석했다고 했죠.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별사를 했는데 내일 아침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하겠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는 그에 대해서 좀 대답을 했나요? 의원님 여기서 말씀 좀 해주세요. 다 나왔습니다. 의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홍영표 의원이 좀 세게 말했다고 하는데. 아니 좀 물어보시죠. 뭐 하긴 하긴 별로 없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발언 안 하셨나요? 홍영표 의원님이 있었는데 밀지 말고 임종석 실장 프로토콜 얘기 안 나왔습니까? 이쪽으로 좀 도와주세요. 고민정 최고위원님 지금 사퇴하신 것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총에서 좀 여러 의원님들 반발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따로 안 주시나요? 오늘 원래 의총 안 오기로 하셨는데 의총 다시 참석하기로 하신 이유는 좀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어떤 말씀? 예, 계단 조심하세요. 묵묵부답 물어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지금 보면요.
저희가 사면 초과라고 쓰긴 했는데 최병무 평론가님 말씀을 들으면 사면 초과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고비를 다 알고 있다. 오늘만 넘기면 큰 문제 없을 거라는 본인의 어떤 그런 판단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국면 수습은 분명히 하긴 해야 되거든요. 글쎄 그럴까요? 오늘 고비만 넘기면 별일 없을까요? 저는 결국은 본인이 지금 계속 악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업이 결국 이제 총선에서 결과로 나타나서 본인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저희들 같이 오랫동안 정치를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왜냐하면 지금 이 윤석열 정부와 겨냥해서 지금 싸워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의석은 아니지만 최소한 과반을 넘겨야지만이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당의 장악력, 그다음 방탄 이런 게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더군다나 당내 중요한 한 세력을 완전히 떨쳐내고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점점 지지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갈까? 이거에 대해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지금 본인의 어떤 방탄을 위해서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결사대만을 가지고 지금 이 국면을 뚫고 나가겠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지금 객관적인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 친문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이 한 번에 정치 무대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에 과연 그게 친명으로 채워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좀 착각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과연 이 100여 명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음 선거에서 한 뭐 100명 이상 이제 의원을 얻는다 그러면 이 의원으로 본인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킬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해찬 전 대표나 문재인 전 대표가 어쨌든 통합으로 가서 의석수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선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결국은 입지를 점점 축소시키는 자충수만 계속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총선 기간이어가지고 굉장히 민감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가장 궁금한 건 속내거나 뭐 앞으로의 시나리오 이런 거일 수 있겠죠. 뭐 사면 초과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 모든 걸 다 알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뭐 당 대표로서 지금 상황들이 녹록치 않다라는 거는 저희가 좀 그거는 하나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내용들은 다 이제 개인적인 의견과 평가, 분석들이라는 점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명계로 알려진 이 서영교 최고위원이 돌연 나는 친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명 핵심 단수공천 그러면서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친명 핵심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지난 21대 국회 때 경선을 한번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는 경선 도전하는 분들이 없었고요. 열심히 뛰어서 단수라 당수공천 된 것이고요. 다 오해를 하는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검찰 독재를 행행하는 저들을 향해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가결표가 해당행위라고 저희는 정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가결이라고 하는 표를 던져서 당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은 해당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저희 주민들이나 국민이 얘기하더라고요. 불사조다. 이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그래서 불사조처럼 살아서 나라에 큰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체포한 표결 때나 단식 때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를 옹호했던 이 서영교 최고위원인데 나는 친명 핵심이 아닌데 공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친명, 비명, 뭐 친명, 친문, 뭐 지금 말하자면 멸문 학살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랑갑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단수공천은 친문, 친명이라서 받은 게 아니라 최고위원이라서 받은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최고위원들 대부분 단수공천을 받았을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주요 당직을 맡으면 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그 공천에 있어서 희생한 만큼 당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보면은 저기 정청래 의원 최고위원도 단수를 받았을 것이고요. 뭐 아무 대부분 그랬습니다. 고민정 최고도요.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단수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서영교 의원이 저 정도 얘기를 한다 해서 지금 이
명문 갈등으로 빚어진 사태를 봉합할 수는 없다. 네. 그리고 가장 해서는 안 된 말들이 그것이지요. 체포동의안 부분들이 의원들의 하위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이 규정들. 지난해 10월의 발언이었잖아요. 해당 행위다. 그런데 최근에 김성환 의원께서 모 인터뷰에 나오셔서 9월에 이 체포동의안 이후에 11월 그 평가에 어느 정도 감안이 되지 않았겠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하.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거기에서 밑보여서 하위 10% 20% 됐다는 그런 근거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을 잘 관리해야 될 지도부나 이런 쪽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실수들 하고 계시지 않냐. 좀 관리력을 좀 높여야 남은 43일 이 총선에서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친명이 아니다. 난 친명 핵심이 아니다. 오늘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알려져 있는 정성호 의원이요. 친명계, 뭐 비명계를 좀 갈라서 명단을 만들어서 한 라디오 매체에서 방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친명은 단수 공천받고 비명은 다 경선 붙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친명 중에서도 경선하는 사람이 있었고 비명 중에서도 단수 받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윤건영 의원 혼자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비명제 중에서. 고민정 의원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윤건영 의원만 비명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 단수 공천 받았어요. 남은 다 친명이에요. 이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비명 의원들은 다 지금 경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명이면서도 단수로 공천받은 분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적어왔는데 어떤 지도부 같은 경우도 고민정 의원 뭐 대표적인 거고 뭐 전 청와대에서 어떤 박수현 전 의원, 뭐 최인호 의원, 송기현, 뭐 민홍철, 김종호, 박재호, 전재수, 뭐 이소영, 뭐 지금 공천 받자마자 지금 저 지도부에 비판적입니다. 장철민 뭐 의원, 그다음에 박정, 송옥주, 허영 굉장히 많아요 사실요.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진성준, 한정혜 친명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좀 사실 이 방송 듣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 언론계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한 14년 정도 했고 한 7년 정도를 정당 취재하면서 여야 취재하고 총선, 공천 뭐 다 봤습니다. 여야.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한두 명 정도 뭐 성향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나와서 일일이 거명을 하면서 이런 비명들이 있는데 단수 공천을 받았다. 비명계와 친명계를 동료 의원이 나눴습니다. 예.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친명계의 자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성호 의원이. 그럼 정성호 의원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이 개파를 나눈 잣대가 있다는 걸 갖다가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나눈 명단도 지금 한번 보세요. 보면 예를 들면 최인호, 송기현, 민홍철 그리고 지금 전재수, 박재호, 박수현 다 본선이 쉽지 않은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산, 경남에 있다든지 충청도에 있다든지 강원도에서 붙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 험지라는 곳에 그러면 단수 공천 줬기 때문에 우리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도 상당히 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논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서영주 위원님,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말씀한 대로 굳이 저렇게까지 반박을 해서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저렇게 해서 명단이 이르겠는데 단수 공천을 줬다. 그러니까 그런 친명, 비명 이런 이 갈등은 없는 것이다. 입증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하나의 가늠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종석 전 실장이 가장 중요한 가늠자고 그다음에 향후에 뭘 말하자면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던 따지고 보면 정적에 가까운 정도의 수준의 발언수가 높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생각한 만큼 이렇게 저격이 돼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의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일부의 어떤 말한 대로 이제 험지에서 출마하는 분들, 부산, 강원도, 그다음에 최고위원을 지냈거나 나머지는 따지고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가깝게 당무 수행을 했던 분들이 꽤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게 설득이 되나 라는 부분에서 좀 부족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친명은 단수 공천, 비명은 뭐 경선 또는 뭐 비명은 공천 배제 뭐 이런 이제 여론이 워낙 많고 실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여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많이 악화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정성호 의원의 저
그 저런 발언이나 아니면 아까 서영교 최고위원이 나는 뭐 진짜 그 핵심 친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물타기를 시도하는 거라고 봐요. 아, 물타기. 왜냐면 나는 친명이 아니고 뭐 그 경계선상에 있는데도 나도 단수공천을 받았다. 친명만 단수공천 주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일반 국민들한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것이지. 그럼 서영교 최고위원 그동안에 수많은 그 친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감싸는 발언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게 친명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정성호 의원이나 서영교 최고위원의 저 발언은 결국은 일반 여론을 좀 약간은 그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그 전략적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병무 평론가님의 분석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